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지금 아직 양도세 중과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 시절 문재인 정부 중과를 하는 게 맞냐? 자,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쭉 짚어봤어요. 그러면 자, 이제 이거를 논하는 이유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지금 아직 양도세 중과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 시절 문재인 정부 이때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때의 중과를 하는 게 맞냐? 결국엔 양도세 중과를 때렸는데 올랐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평가하는 이유는 과거의 사례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떤 행동을 할지 지침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를 똑같은 상황이 자, 이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책권자예요. 국토부 장관이야. 양도세 중과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을까요?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네. 왜요? 다주택자를 돈을 너무 많이. 그거는 그냥 감정적이고 정책에 감정을 실으면 안 되고. 네. 정책자는 이 시장을 과열되는 거를 막냐, 막을 수 있느냐 여부만 판단하는 거지 여기서 누가 돈 벌었냐, 기분 나쁘다 이런 거는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도 하는 게 맞다. 그래도 다주택자를 막았으니까. 올랐잖아요. 그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다음에도 똑같은 건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게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매수 주체로 떠오를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잘못했네. 잘못 못한 것 같습니다. 뭐야 이랬다 저랬다. 자,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자, 근거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렇게 올랐잖아요. 양도세 중과가 없는데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양도세 중과를 안 하면 이 다주택자들은 계속 돈을 벌어들이면서 계속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남아있는 무주택자, 그 다음에 1주택자, 이 사람들도 매수 주체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왜 이거를 하는 게 맞냐라고 하냐면, 자, 이 오르는 기간의 문제인데, 저는 양도세 중과로 여기에서 양도세 중과를 때리는 시점에서 하락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이걸 막으려면 무주택자도 못 사게 만들고 1주택자도 못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 통념상 무주택자한테 집을 너 사지 마 라고 하기에는 나빠요. 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다만 이때 올라가는 거를 여기에서 멈추느냐 여기까지 가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를 하면 여기서 멈추게 돼요. 그래서 제가 2021년 말쯤에 이제 상승을 멈출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무주택자들은 하나 사고 나면 끝이죠. 근데 제가 지금도 변하지 않는 무주택자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우리나라에서 보통 40% 정도 되는데 40%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매수 주체냐? 절대 아니에요. 이 중에 30에서 35%포인트. 그러니까 이 중에 30%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에서 30에서 35% 정도는 절대적 무주택자 구간이에요. 집을 안 사는 사람이 평생 동안 아니면 왔다 갔다를 포함해서 그냥 평균치를 구해도요. 이 구간 동안은 안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약 5에서 10% 정도만 집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사고 나면 이제 수요가 끊기겠죠. 양도세 중과가 있는 도중에는. 근데 양도세 중과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만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2개, 3개, 4개, 5개 살 수 있죠. 다주택자들은 10개도 살 수 있어요. 수요가 제한이 없어집니다. 양도세 중과가 없으면 수요에 제한이 없어져요. 근데 양도세 중과를 때리면 수요에 제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투자 주체로 떠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씩밖에 못 사요. 하나씩밖에 못 삽니다. 그 구간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오르는 구간. 그리고 양도세 중과로 여기에서 멈추느냐. 그리고 중과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거를 따졌을 때 양도세 중과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편협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전혀 보지 않는 결과만 보고 양도세 중과를 냈더니 올랐더라.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좀 부동산 나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게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양도세 중과 때문에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펼치는 논리가 이것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폐지해야 된다.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논리 전개가 이루어져요. 지금 양도세 중과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이 시장을 보면 자, 상승 분위기예요? 하락 분위기입니까? 지금 분위기는 상승 분위기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상승 분위기예요. 어쨌든 이게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지금 now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상승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제 일시적으로 보지만 뭐 상승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도 있고, 자, 상승 분위기인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어떤 작용을 할까? 이게 안정화를 시킬까? 아니면 상승으로 만들까? 상승으로 만들지 않나요? 왜요? 못 팔았던 사람들이 이제 좀 못 팔았던 사람들이 팔면은 상승이에요? 또 사도 양도세 중과가 사도 없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중과가 안 되니까. 자,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이게 지금 있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아직 수요의 주요 주체로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폐지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주요 주체로 떠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도세가 늘어나느냐? 이미 양도세 중과에 묶여서 못 판 사람들은 지금 이게 폐지된다라고 해서 미친 듯이 팔지 않아요. 지금 매물은 엄청 많거든요. 매물은 많습니다. 이미 많아요. 그러니까 중과가 폐지된다고 해서 매물이 막 늘어나고 적극성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매도는 별로 움직일 거리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어쨌든 양도세 중과는 뭐냐면 규제예요, 규제.
규제가 없어지면 당연히 부양이 되는 거죠. 부양. 부양한다는 얘기는 상승 쪽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책자라면 지금 당장 양도세 중과를 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승 분위기니까요. 그럼 언제 푸냐? 이런 상승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끝나서 이제 하락 분위기로 완전히 전환하고 나면 그때 풀어도 됩니다. 하락 분위기로 전환돼서 풀잖아요.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이 주요 매수 주체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물론 하락론자들, 하락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원히 안 풀면 좋겠죠. 영원히 안 풀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정부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과라는 거는 뭔가 제재적인, 규제보다도 제재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벌칙. 그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선생님이 때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막 때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죠?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너 벌 쓰면서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은 벌 쓰는 거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공부하고 있는 거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제재적 성격의 세금 규제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면 이제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풀어주는 게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승 분위기니까 이걸 풀어줄 때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으로 바로 전환되자마자 풀어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안정권, 하락이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그때 풀어주면 이게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올라갈 때 규제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생겼잖아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규제를 풀어주잖아요. 아니면 다른 부양책을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던 길을 어느 정도 갑니다. 가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게 누적돼서 변환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그 원리를 잘 이해하면 정책자라면 이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국토연구원이 이제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을 줄 거란 말이죠. 근데 잘못된 지금 정보와 시그널을 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에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반박, 저건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다 이해됐다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 또 오랜만에 판서 강의를 했는데, 나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제가 이런 영상, 이런 컨셉의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